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연구원께서 만들어주신 자동차 관련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전망과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좀 읽어보면요, 2018년 완성차 출하는 미국, 중국의 낮은 기저효과 신차를 기반으로 5%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7%, 38% 증가할 전망이다. 38% 이익이 증가한대요. 제가 올해 현대차 사라고 좀 많이 떠들었죠. 그렇다고 뭐 살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좋을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한다면은 일단 바닥으로부터 한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이미 벌써 바닥에 산 사람들은 20% 이상을 먹었어요. 뭐 다른 주식도 잘 나갔겠습니다만은 부동산도 잘 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예, 안녕하십니까 강땅왕님, 짧은 기간 안에 20% 30% 먹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좀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오래간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내낸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당 수익률도 한 2% 후반에서 3% 중반까지 나오니까 가격이 워낙 싸서 그런데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은 많았으나 뭐 현대차를 사지 말아야 될 8가지 이유 뭐 이런 글도 썼었는데요, 이유가 많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라는 금액이 뭐 돈이 많으면 진짜 많이 샀겠습니다만 갖고 있는 노동성 중에 땅에 집어넣은 거 외에는 다 샀습니다. KT하고 반띵 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8년간은 팔지 맙시다. 8년만 눈 꾹 감고서 기다려 봅시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으려 하면은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 꾹 감고 싸게 사기 어려워요. 다시 이 가격에 사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00만원 갈 때 기다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음 편하게 드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용은 18년 전망,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전략, 토픽, 현대차, 현대오피스 나오는데요. 저희는 토픽은 안 보고 그 앞에 1번하고 2번 좀 둘러보고서 가겠습니다. 좀 슬퍼요. 왜냐고요? 현대모비스 안 샀거든요.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놈이 그놈 아닌가 생각했는데 둘은 다르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정님. 저는 제가 산 이후에는 겁이 나서 더 못 사요. 한 번 사고 원래 필요하면 계속 또 사야 된다는데 제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싼 때 딱 한 번 싼 때만 사고서 말았죠. 그때 저 회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죠. 더 사야 됩니까? 했더니 회장님 하시는 말씀에 어차피 장기로 보시면은 지금도 저점일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좀 아쉬웠죠. 그때 5%인가 올랐을 텐데 바닥부터 20% 올랐으니까 샀어야 된 건데 역시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봐야 의미 없다고 봅니다. 현대기아차가 내년에 순이익하고 출하가 늘어난대요. 뭐 여러분 뭐 잘하셨습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닌 것은 그 뭐랄까, 다시 만약에 올 초로 갔어도 또는 이제 그 내가 팔았던 시점 돌아간다 하더라도 따르게 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으로 한 거니까 후회를 가지시면 안 되죠. 항상 저희 같이 공부하는 만사님께 듣는 얘기죠. 어차피 안 된다고. 못 샀으면은 그건 내게 아닌 거고, 팔았으면은 내 돈 다 끝난 거라 거기서.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번에 넘어갔다면은 다음에 또 어떨 것인가, 다음에 지금 비슷한 게 또 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회는 돌고 돌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포스코도 있었고 삼성전자 1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SO 이렇게 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LG전자가 39,000원도 있었어요. 항상 기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너무 무섭고 아니면 너무 괴롭고 해서 그랬는데요, 마음 편하게 돈 버는 경우가 없죠. 그 박원갑 박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수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마음고생한 것에 대한 위자료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위자료라고 생각합시다. 위자료인데 이제 팔았으면 마음고생을 덜 했으니까 그거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이익을 하셨다면은 좀 위자료 받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도 처음에 현대차 살 때도 이제 똑같이 생각했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올해가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불리죠. 올해가 개판이면 내년에는 좀 덜 개판이겠다 해갖고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 그 뭐 좀 팔린 것도 좀 나았고 아무래도 올해는 사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국의 좀 차량 문제도 있었고 했죠. 내년 신차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나아질 거라고 하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배당률이 좋은데 내년 좀 배당률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 쉐어가 좀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현대기아차 보시면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떨어진 영향이 크다고 들었어요. 그 전에 듣기로는. 다행히 이제 올해에 뭐 80달러까지 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80달러 올라가면 S&P 또 날라가겠죠. 기름값 올라가지고 사우디가 지금 사람 죽이고 왕자들끼리 날린가 본데 어쨌든 기름값이 올라주면은 RV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회사가 다 자기가 잘하는 이제 분야가 있죠. 현대차 보고 RV 왜 못하냐고 말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현대차 나름대로의 강점인 부분이 있는 거고 미국 차든 미국 차들 나름대로의 강점인 부분이 있겠죠. 현대차가 못하는 걸 잘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다 치고 순이익을 한번 봅시다. 순이익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송선재 연구원님의 예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17년이 최악일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17년에 현대차의 뭐 이익이 약 한 4조 정도, 기아차가 1.2조 정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대차가 한 5.1조, 기아차가 2.1조. 이야, 고민이 되네요. 기아차 사야 될까요? 저렇게 이득이 늘어나요? 갑자기 궁금하네. 기아차가 주가가 얼마나 되나? 저 말씀대로 이익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팔아갖고 기아차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어휴, 잘 나가네. 아, 예술이네. 뭐 내 돈이 아니죠 뭐. 딱 20% 올라왔네요 얘도 보니까. 근데 저 말씀대로면은 더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익이 2배로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오, 더 싸네요. 이익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야, 대단한데. 싸긴 싸구나. 2배는 늘어날 만하네요. 올해 영업이익이 워낙 작네요. 그러네 진짜. 영업이익이 내년에 2배가 된다고 보시는데 이 영업이익이 2배가 되긴 되겠네요.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원체 작아요. 보니 찍혀있는 거 보니까 당기순이 2배 되겠는데요. 갑자기 고민되네요. 선생님 기아차 살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왜 생각을 못했지?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요즘 유행은 이제 EV죠. EV고 PHEV 하는데 EV는 그 전기차의 약자죠. PHEV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그 꽂아가지고 전기 이제 하는 거고 EV는 이제 전기차, 그냥 순수히 전기차 설명이겠죠. 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기아차가 그 숫자가 적지가 않아요. 세계 뭐 2위, 3위 뭐 이래요. 워낙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얘들이 은근히 국내에 보면 돌아다니는 아이오닉 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막 제 친구가 그 전기차 끌고 다니는데 타보니까 탈만 하더라고요. 뭐 주행거리 짧은 건 어쩔 수 없는데 탈만하고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중장기 사이클과 그 안에 2018년 해갖고 나왔는데요. 사이클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설명이 나오네요.
글로벌 자동차 수요와 현대차의 점유율 추이 해갖고 써 올라왔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여파는 저성장, 경쟁 심화, 그리고 이종 산업의 침투로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율은 연간 2에서 3% 수준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선진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신흥국 비중은 아직 낮다. 제일 큰 시장인 중국도 취득세 상승과 높아진 기저로 낮은 한자릿수 성장률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성장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수요의 저성장 속에서 중국 증설 등 공급 과잉의 이슈는 지속되고 가동률 상승을 위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R&D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의 가격 전가력이 약하기 때문에 밸류체인 내 구조적인 저마진이 이어질 것이다. IT 등 이종 산업의 침투도 가속화되면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걸 보면서 좀 와닿는 건지 그겁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성장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현대차 말고 다른 회사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바운더리들이 있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계 회사들은 거의 미국에 올인을 했고요. 독일 회사,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중국에 올인을 했습니다. 걔네는 이제 미국 회사들은 미국에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못 팔면 망해요. 회사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거든요, 중국에. 그리고 일본 도요타는 미국에 못 팔면 망하고요. 근데 웃긴 거는 현대차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뭐 좋게 말하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전 세계 어디나 다 조금씩 팔고 있어요. 제대로 잡은 시장이 없다는 얘기죠. 국내 시장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국내는 거의 뭐 조금 하고 딴 나라 중국에도 좀 팔고 뭐 유럽에도 좀 팔고 미국에도 팔고 다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 강점이 있죠. 삼성전자 핸드폰도 그런데 뚜렷하게 잘한다기보다는 아주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아주 다양한 수요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세계 3위 정도의 그 생산량을 갖고 있어요. 단일 회사로서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능력이죠. 송선재 위원께서 지금 보여주시면 성장성이 옛날보다 좀 떨어지는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좀 잘 돼야 현차가 좀 잘 업혀가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보시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기타 지역에서 현대차가 좀 많이 유리합니다. 강력하고 자동차 좀 잘 팔려야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현대차 주주입니다.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길 계속 들고 있죠. 자, 현대차 그룹 출하대수 추이 해갖고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그림도 옆으로 옮겨놔 볼까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시면 그냥 색깔들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색깔별로 지역이 나와 있는 건데요. 가장 맨 위에는 기타 해가지고 회색이 있죠. 그 조금 보시면 좀 대충 이제 비슷하게 다 나눠져 갖고 매출이 나옵니다. 네,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 자동차 매출 포트폴리오죠. 이 정도로 이제 잘 짜여져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보통 한 지역만 이게 딱 잘 붙잡고 그 지역에 이제 매출이 이제 죽어버리면 같이 회사 매출도 확 쓰러지는데 현차그룹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여기저기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하고 미국 쪽에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올해 좀 고생을 좀 했죠. 자동차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SUV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좀 강세가 있었고 중국도 SUV가 좀 강세였죠. 근데 현대차의 주력은 SUV가 아니고 가벼운 승용차, 뭐 우리나라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좀 매출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코나가 나온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좋아요. 코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코나가 있습니다. 요건 좀 그런가? 그런 마음을 갖고서 좀 샀죠. 근데 K3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신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좀 새 차가 나오면 또 좀 사람들이 또 싹 사는 또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젠좀 어떨까? 오 K2라는 것도 나오네요. 일단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좀 신종 모델에 대한 그 느낌 뭐 이런 것도 있게 하니까 잘 나가자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코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사보니까 이거 가뿐한 걸 막 끌고 다닐만 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사봤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아, 초보인생님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1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죠. 옛날 공주님 말고 방문연구소에 메인에 걸려 있는 이제 글이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글 말고요. 밑에 있는 이걸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써있긴 뭐라고 쓰면 데이비스 가문의 10대 투자 신조라고 이제 책을 찾아낸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10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0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투신몽키인가? 거기 쓰시는 분도 이제 이런 말씀 써놓긴 했는데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주식은 마라톤이다. 1년, 3년 혹은 5년을 투자 목적으로 한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높지만 10년 혹은 15년을 계획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가 뛰고 있는 것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투자신도 10대 투자신도인데 맨 마지막 건데 이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 뭐 차이나 얼마나 나겠습니까? 저도 돈 못 벌었고 선생님도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못 벌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한테 중요한 그런 건 아니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죠. 10년 현대차 한 10년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10년 전에 아무 때나 샀어도 지금 갖고 계셨으면은 최소 5배 이상이에요. 그죠? 1년, 2년, 3년, 5년 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10년, 15년 바라보면 얘기가 확 달라진대요. 데이비스 가문은 워렌 버핏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의 위대한 가문이에요. 뭐 어디 갔지? 좀 페이지. 그 가문의 투자 신조입니다. 3대에 걸쳐서 재벌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일군 재벌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10대 투자 신조입니다. 1년, 3년 혹은 5년을 목적으로 5년의 기간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은 정말 어려워요. 위험 부담이 높아요. 근데 한 10년쯤 생각하면은 위험 부담이 확 줄어든대요. 예. 우리가 현대차나 아니면 다른 주식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0년 또는 한 15년쯤 생각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3대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지금 집안을 일구고 있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이 집안의 3대째인가 2대 3대째 손자죠. 3대째 사람의 친구인데 너무 대단해가지고 피터 린치가 같이 뭐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피터 린치도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일대 그 데이비스는 워렌 버핏과 직접 진검승부를 하던 사람이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 집안도 데이비스 가문도 보험을 일어섰거든요. 자, 자동차 잠깐 보셨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그 데이비스 집안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10년을 투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화재 무조건 이깁니다. 한국도 뭐 별로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동부화재 한번 보십시오. 10배. 주식이든 부동산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편차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위아래로. 근데 1년에서 5년 사이 이렇게 짧게 말고 한 10년을 생각하신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마음을 크게 먹고 합시다. 현대차 바라볼 때 일희일비 하면은 답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충분히 싼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와서 송승재 분석가님도 지금 하시지만 올해부터 내년이 좋을걸?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내후년 나쁠 거냐? 뭐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올해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분석하신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 10년쯤 들고 계시면은 확실히 한전은 될 겁니다. 근데 사고 팔면은 재산은커녕 심장병 약간만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못 버티면 10배짜리도 안 나옵니다. 10년 후에 없어지는 회사도 많죠.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안 망하고 안 없어질 보험사 쪽에 그 사람들이 좀 뭘까 데이비스 가문이라든가 워렌 버핏이 가는 게 아닌가. 데이비스 가문의 투자 신조 아까 잠깐 봤었는데 하나만 더 봐볼까요? 이 가문의 투자 신조가 되게 좋아요. 어딨지? 여기 안 적어놨네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데이비스 가문의 투자 신조 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하래요. 좋아하는 거, 유행을 타는 걸 하지 말래요. 유행을 타는 걸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돈을 좋아하더라. 돈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해가시죠? 이 사람들은 돈에 투자를 해요. 보험사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죠. 이제 싼 주식, 헐값, 그 동전주 같은 거에는 하진 않죠. 너무 싼 거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너무 비싼 주식도 이유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적당한 가격, 약세장에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10년, 15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뭐 한 2, 3년 동안의 약세장 따위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워렌 버핏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워렌 버핏은 거의 저희가 복제하기 불가능한데 데이비스 가문의 이제 투자 신조나 생각들은 좀 복제가 조금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역시 뭐 양쪽 다 그거 아시죠? 대가들 따라하면 미치던가 아니면 화병에 죽습니다. 대가들은 대가들의 시대 그 시점에만 맞는 거라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또 살 길 찾아봐야 되겠죠. 자, 봤으니까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뭐 새 차가 들어가니까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새 차가 투입되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마켓쉐어 나오는데 뭐 이것도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중국에서도 좀 밀릴 거고, 18년 전망에서 한국 시장에서 2% 성장하고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1% 한다는데 그게 뭐 그다지 저희한테 요거는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수 판매가 좀 증가할 거라는 거. 17년에 증가한다. 신차 때문이겠죠 아마. 외제차가 정말 많이 들어오죠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저렇게 계속 가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한데 환율이 계속 도움을 줄까 안 줄까 모르겠네요. 이 환율 떨어질 때 보면은 이게 환율이 아니죠. 내수 점유율 떨어질 때 외제차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말하면 현대차가 오히려 참 대단하긴 해요. 이게 옛날에는 그 환율 환차이, 그러니까 싼 맛으로 팔았는데 지금 싼 맛이라기보다는 아마 좀 자동차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잘 견뎌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아까 홍 박사님도 이제 그 내셨죠.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면은 뭐 수출 기업이 나쁘다. 그러니까 평가 절하. 1,000원에서 900원 가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렇게 움직이면 환율이 좀 떨어지면은 평가절 상이 되면은 오히려 더 좋다. 더 잘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시죠. 잠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달러, 유로, 원 유로를 좀 봐야 되는데 유럽 연합 여기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한국에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은가를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 2009년이나 이럴 때 엄청 이제 외제차가 비쌌겠죠. 한국 사람들 사기에.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유로화의 환율이 좀 변동하면서 그때보다